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환경부에도 되게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환경부가 규제부처라는 그런 틀에 얽매여 있었는데 앞으로 국가 기후변화 대응,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정책 부처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기후위기 시대에 산자부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에 잘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치른다. 거다. 예. 아니, 제대로 했었어야죠. 이런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역할이 제대로 정체성이 딱 주어지면 또 잘할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그래야 또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죠.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다. 안녕하세요. CBS 기후로운 경제생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홍종호입니다. 한 주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기후 현안 전해드리는 주간 기후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CBS 경제부 최세윤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또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해 주셨습니까? 네. 기후변화 컨트롤 타워 본격 출범. 이거 정부 얘기군요. 드디어 올해 한 예. 두 달 이상 얘기를 하다가 기후에너지 환경부 출범했다 이 소식이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예, 궁금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됐어요.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일요일에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 발표되면서 떠들썩했습니다. 아직도 여파가 가시지 그럼요. 않고 있어요. 뭐 검찰청 폐지하고 네. 중수청 신설하고요. 기재부 세제랑 예산 기능도 분리하고 크죠, 되게 이것도. 파격적인 거 나왔는데 자,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 출범도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자, 먼저 영상 한번 보고 시작을 할게요. 예.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장면입니다.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 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 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과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 환경부를 이제 기후에너지 환경부, 네. 일각에서는 기후 환경에너지부가 될 하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얘기 있었는데 있었는데, 이렇게 예. 됐군요, 그죠? 예. 예, 이제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의 표명인데요. 결정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여러 가지 지금 정부 조직 개편 나왔는데 이게 실제 개편 시기가 조직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제 기후 에너지 환경부의 경우에는 아예 이런 정부 조직법 등 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즉시 시행이 됩니다. 다른 부처의 조직 개편보다는 더 예, 빠르게 실제 맞아요. 시행이 되는군요. 예, 기재부 분리 같은 경우에는 내년 아하. 1월 2일부터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검찰청 폐지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공포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기후에너지 환경부는 바로 됩니다. 언제쯤 될 걸로 예상이 되냐면 지금 이 김성환 장관이 이제 설명을 좀 했는데 이번 주 중에 여당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제 법안을 바로 발의를 하고요. 목표는 이달 25일에 국회 통과하는 겁니다. 오.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포 절차 거치고 나면 10월 1일에는 정식 출범할 걸로 예상을 한다고 한 달도 안 남았다는 하시더라고요. 얘기군요. 맞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네. 예,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화면에 산업통상자원부 조직도를 좀 보실게요. 네. 이게 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보시죠. 그다음에 밑으로 자원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전략기획관이 있는데 이 중에 통상, 수출 이런 거랑 관련된 게 자원산업정책국, 그다음에 원전전략기획관이에요. 이게 원전 수출 담당하는 건데 요거 두 개만 산업통상부에 남게 되고요. 나머지 16개과가 전부 그 환경부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기후, 정책실에 에너지 있는 환경부로. 4개의 예. 관 플러스 원전산업정책국까지 이제 옮겨간다. 맞습니다. 그런 거군요. 예.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제 이름이 산업통상부로 그렇겠네요. 바뀌는 거고요. 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처 과만 오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 산업부 산하에 있던 관련 그런 공공기관들 있죠. 뭐 한국전력, 한전. 네, 아. 한국수력원자력 그렇죠. 이런 공기업들, 전력 공기업들도 저기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이랑 녹색기후기금 운용 중이잖아요. 이것도 재정 운용을 좀 일원화한다는 차원에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다 가져옵니다. 기금까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본격적인 컨트롤 타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환경부에도 되게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환경부가 규제부처라는 그런 틀에 얽매여 있었는데 앞으로 국가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이런 큰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정책 부처로 거듭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이번 이렇게 개편하는 계기에 대통령직 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명칭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해요. 아마 그에 걸맞는 역할도 강화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저도 뭐 이제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은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말도 많았고 아마 부처 간에 또 이해관계도 첨예했던 것으로 들었어요. 네, 맞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기후 대응이랑 에너지 전환, 이 컨트롤 타워 출범시키는 게 우리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이고 우리 사실 여러 번 다뤄왔잖아요. 그럼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원래는 이게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자 이건 맞아요. 아니었는데 이게 환경부로 이제 이관이 돼서 확대 개편하는 게 조금 이제 차이점이에요. 환경부에서 지금 물관리 총괄하고 있죠. 물관리 일원화해서. 그리고 자연 보전, 기후 적응 이런 업무들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면 되게 긍정적인 효과가 될 거긴 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논란도 제기가 됐어요. 그중에 소개를 해드리면은 환경부 권한이 이제 너무 막강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와요. 예를 들면 지금 뭐 건설 개발 사업 같은 거 할 때 환경부에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뭐 그러니까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뭐 최후의 보루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사실 에너지 전환을 하다 보면 에너지가 또 환경부 앞으로 갔잖아요, 이름이. 근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실은 뭐 불가피한 일정 정도의 건설 개발 사업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프라를 구축할 때. 그러면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사업도 하고 환경 영향 평가까지 규제까지 같이 하는 그걸 다 한 번에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약간 권한도 너무 크고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우려 나오고요.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한 간단한 코멘트를 하자면 예. 사실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도 예, 엄밀하게 보면은 현장에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건설 부분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예, 유럽의 경우에는 예, 원스톱 샵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떤 식으로 하냐면 뭐 모든 지금 말씀하신 규제, 그러니까 네. 환경영향 평가도 통과해야 되고 뭐 사업 인허가 절차 네. 밟아야 되고 이런 모든 과정을 예. 하나의 부처에서 다 하는 기후에너지 환경부 같은 모델로 그런 어떤 그 예. 거기는 하나의 청이 하고 있는데 덴마크 예. 같으면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우리의 생각에 워낙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개발부서 따로 있고 맞아요. 옆에서 네. 이제 좀 그래도 뭔가 견제하는 규제부처 따로 있다 네. 이런 인식이 이분법적인 인식이 강해서 네. 그렇지 네. 아니 재생에너지 늘려야 되는데 늘리는 과정에서 또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꼭 필요한 규제는 하자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네. 반드시 이게 한 부처 있으면은 오락가락 한다라는 거는 저는 꼭 동의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오히려. 어색할 수는 있지만 처음에는 예. 좀 익숙해지고 네. 왜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느냐 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앞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나라 만들고 이 환경부가 추구하는 원래 환경부의 존재 목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두 개가 네. 잘 할 수 있다. 같이 갈수 리더십만 있다. 잘 발휘하고 예. 그 공무원들끼리 싸우지 말고 제발 우리 같은 목적이 한 배 탔다. 네. 이렇게만 하면은 네. 충분히 해낼 수 있다면 외국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과 환경 보전 업무가 양립 가능하다. 네,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게 돼야지 성공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기후에너지 돼야만 또 환경 성공하는 모델이. 거죠. 맞아요. 또 이제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는요. 사실은 지금까지 산업부가 권한이 막강했던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산업부에서 이 에너지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 산업계, 그다음에 통상 수출 뭐 그런 것까지 에너지랑 같이 총괄하다 보니까
그동안 약간 고배출 수출 기업을 배려를 많이 해줬잖아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전환 시기가 다른 선진국 대비 좀 늦어지게 된 점이 그런 심각한 문제로 지적이 됩니다. 이게 아시아 국가들 고도 성장 이룬 아시아 국가들 다 네. 이런 특징이 좀 있다고 네. 해요. 근데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은 3분의 1을 전력 부문이 지금 차지를 하고 다른 3분의 1을 산업 부문이 차지하는데 맞아요. 이 두 개의 부문을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라는 한 부처에서 총괄을 하면서 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니까 네. 오히려 환경부가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제도 만들어도 좀 유명무실해진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좀 바로잡는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권을 나누는 작업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에너지환경부 결정 과정에서 여당 내에서도 유독 그 유명하신 분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진짜 막판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고 이렇게 에너지 네. 정책을 가져오는 거가 네. 문제가 있다. 맞아요. 음. 그만큼 이게 좀 그동안 되게 막강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권한을 쪼개오는 게 이렇게도 쉽지 않았던 일이다. 근데 이뤄진 것이다라는 점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예.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80년대에는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독립된 부서가 있었어요. 동력자원부라고. 동력자원. 이름이 좀 예. 거칠죠. 네. 동력자원부라는 네. 이름이 있었는데 예. 이게 90년에 들어서 기존에 이제 이 상공부 그러니까 예. 지금 산자부와 이제 통합이 됐거든요. 네. 전 여기에서 제일 사실 산자부가 우리가 에너지 정책을 뺏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결국 에너지 정책이 산업 정책의 이제 하나의 부처 내에 들어가게 되면서 가장 컸던 문제는 에너지 정책이 갈수록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후 위기 시대에 네. 산업 정책의 하위 맞아요. 개념으로 보조 전락이 된 했어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산업 부분에 전기는 가스는 싸게 공급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시킬 수 있어. 이게 너무 강력한 논거로 작용하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가치들, 중요성들이 거기 사장돼 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거긴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정책이 아니다. 그냥 산업 정책에 봉사하는 산업 정책이 잘 되게끔 만들기 위한 그러한 보조 수단 이렇게 전락을 했기 때문에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 기후 위기 시대에 산자부가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동안에 잘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치른다. 거다. 네. 제대로 했었어야죠. 뭐 이런 저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또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우리는 공무원들이 워낙 유능하기 때문에 역할이 제대로 정체성이 딱 주어지면 또 잘할 거라고 봐요. 맞아요. 예. 그래야 또 에너지 정책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도 보람을 느끼죠. 맞습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막 부처를 흔들면서까지 이렇게 논란이 컸지만 이런 큰 개편을 결정한 이유는 당연히 기후 위기 대응이 그만큼 시급하다. 네. 이런 절박한 인식이 있는 겁니다.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제 초대 장관이 될 김상원 환경장관이 이제 조직 개편 다음 날에 이제 국회 기후특위 전체 회의에서 이제 업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기후 위기 대응 되게 시급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굉장히 드러냈는데 우선 이 기후 변화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2008년에 기후 변화 대응 종합 기본 계획 시작으로 지금 2011년부터 5개년씩 내놓는 정책 방향이 있잖아요. 처음 나왔던 게 제1차 국가 기후 위기 적응 강화 대책. 이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적응이 됐고 그다음에 2차, 3차 이제 새로 나오는 게 4차 대책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번부터는 명칭이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이 아니라 대응 대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김상원 장관이 국회에서 밝힐 때 기후 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좀 소극적이고 수능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적응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응이라는 용어를 쓰고자 한다. 이렇게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을 어제 이제 환경부 기자 간담회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잘 와닿아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영어로 adaptation이라는 단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이게 원래 사전적으로는 적응이 맞아요. 처음에 그 떠오르는 단어는. 근데 이제 기후 변화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앞에 붙여봤대요. 예컨대 대형 산불, 폭염, 폭우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앞에 놓고 붙이면은
적응이라는 단어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우리가 대형 산불에 아. 적응을 하냐. 그렇군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폭염이랑 폭우도 우리가 그냥 소극적으로 적응만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기후 대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를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예. 밝혔습니다. 저도 앞으로 강의할 때 용어를 예. 바꿔야겠나요? 왜냐하면 예.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용어를 쓰냐 하면 네. 이제 수업 시간이나 또 뭐 학계 발표나 예. 적응은 기후 피해에 이제 우리가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산불이나 뭐 폭염이나 어쨌든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하니까 네. 이걸 우리가 한순간 뒤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폭우가 오는데 우리가 하늘을 막을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완화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감축. 네. 감축 또는 완화. 그래서 저는 대응이란 말은 감축 즉 완화와 적응을 합쳐서 쓰는 말이다. 합쳐서, 대응은 네. 줄이기도 하고 네. 또 이런 엄청난 기후 피해에 가급적 우리가 잘 맞춰 살 수 있도록 또는 거기 적극적으로 좀 반응하면서 정부가 인프라 투자도 하고 또 국민들도 인식을 높이고 뭐 이렇게 해서 두 용어를 썼는데 아마 이 대응이란 말 자체도 제가 좀 들어보니까 결국은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아요. 감축도 하고 네. 또 거기에 적응도 한다, 예. 적절하게. 예. 또 좋습니다. 그냥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그래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 환경부가 연내 마무리해야 하는 주요 정책 과제에도 좀 이렇게 부처 이름 바꾸고 네. 어쨌든 좀 부처의 예산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맞아요. 되면 좀 그쵸. 탄력 받겠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좀 시급한 과제들이 있어요. 이제 두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선 우리 방송에서도 되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이 2035년 NDC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거를 우리가 지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묶여 있어요. 작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맞아요. 판결난 그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 8조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구체적인 그렇습니다. 감축 계획 우리 제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035 NDC랑 같이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연계해서 이제 결론을 낸다는 계획이에요. 지금 표 잠깐 보실게요. 자, 표를 보시면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2018년 대비 67% 감축을 해야 된다. 우리가 2030 NDC가 40% 감축이었잖아요. 이 67% 감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산업계는 40%대 중후반 감축해야 된다. 이런 입장 내고 있고요. 국제기구 IPCC에서 제시하는 수준은 한 61%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시민사회 의견대로 가면은 지금부터 많이 감축을 해서 2050 탄소중립 가까워질수록 이제 부담을 좀 더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만들어지고요. 산업계 얘기대로 하면 위로 볼록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덜 감축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감축 기술 많이 개발해서 나중에 좀 벼락치기로 감축한다. 근데 약간 위험한 시나리오죠. 사실 그래프 자체도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애초에 그 선형, 네. 선형으로 쭉 떨어진다고 했을 때 거기 그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벌써 위로 올라가 거기도 있잖아요. 못 미치고 그죠?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일단 매년 일정하게 이렇게 선형 경로로 가면 53% 감축 목표를 그렇군요. 잡게 되는데 앞으로 이것도 10년 우리가 후까지. 그렇죠. 못 예. 따라가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맞아요. 가기도 어렵겠죠.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 안을 다 열어놓고요. 장단점도 다 우리가 따져서 범국민 공개 논의를 하겠다. 완전 오. 끝장 토론 열겠다. 이런 방침이에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예. 정도는 좀 국민 우리가 생각도 한번 돌아보고 맞아요. 예. 또 거기에 대한 솔직한 국민들의 반응도 들어보고. 네, 우리 예. 스스로 판단하는. 그렇죠. 예. 좋은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브라질 기후 정상회의 열리는 11월, 그러니까 월 초까지는 최종안 확정해서 이제 유엔에 제출을 하기 때문에 이름에 이제 이달 말부터 이렇게 공론화 절차가 시작되지 공부 아주 않을까 바쁘겠네요. 싶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배출권 거래제. 지난번 소개드렸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이 되는데 4차 할당 계획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예전에 유상 할당 비중 얼마나 그래요. 확대될지라고 했었잖아요. 어느 정도 윤곽 나왔어요. 아, 현재 유상 할당 비중이 10%인데 2030년까지 그러니까 5년 안에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향하는 폭이 꽤 커요. 이게 지금까지 10년간 이제 배출권 거래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사실 유명무실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유상할당 비중이 워낙 낮고 그래요. 사실 예외도 많아요. 고배출 그럼요. 수출 기업 그냥 다 그럼요. 무상할당 그럼요. 해줬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배출권 가격이 우리나라 톤당 한 7, 8천 원. 이후에 헐값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맞아요. 헐값이라서 이게 좀 유명무실했기 때문에 제도를 좀 실질화하려면 뭐 5년 내 50%까지 올린다는 거 꽤 높은 상승률인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기업은 당연히 배출권 비용 높아지니까
온실가스 감축 투자의 속도 낼 걸로 기대가 되고요. 정부도 이렇게 막 걷어서 배출권 팔아서 번 돈을 다른 데 쓰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감축 기술 개발에 지원을 해서 그렇게 산업 해야죠. 부문의 탈탄소 경쟁력을 그래요.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좀 오해할 수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게 차등적 유상할당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업 부문은 사실 지금 막 100% 무상할당 적용받는 업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일반적으로 10% 유상할당인데 사기 계획 기간까지 2030년까지 산업계는 최대 15%까지만 상향을 해요. 산업계의 부담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것만큼 발전은 크지 좀 않아요. 높인다 이거죠. 맞습니다. 대신에 발전 부분의 유상할당을 강화해서 우리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에너지 전환을 좀 속도를 내고 일단 재생에너지 빠르게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 단가가 내려가면 나중에 이제 산업계가 좀 저렴하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요. 하면 감축 부담을 좀 덜어줄 그래요. 수 있잖아요. 예. 사실은 이게 예. EU만 해도 네. 2013년 네. 그게 이제 제 3차 할당 기간이 첫 해였거든요. 네. 그때 이미 발전 부문은 예. EU의 발전 부문은 100% 100%. 유상으로 시작됐어요. 벌써 10년이 넘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예. 빠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네. 발전 부문 100% 유상할당요. 우리나라도 2030년 이제 4차 계획 기간 끝나고 나면은 하겠다. 도입할지 검토한다고 해요. 검토한다. 예. 네, 그래요. 유럽 주요국도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없다. 이런 음.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이 더불어 전기요금 인상 네. 요거 아주 경제학자인 제가 제일 관심 갖는 이슈입니다. 저는 네. 꼭 인상이란 말 쓰고 싶지 않고요. 예. 정상화해야 맞아요. 된다. 정상화죠. 비정상이다 지금이. 맞아요. 그 얘기입니다. 네. 네. 이게 그 왜 사실 얼마 전에 대통령실에서 뭐 이렇게 살짝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금요일 오후인가 나와서 맞아요. 모두 깜짝 놀랐는데 저는 그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서 되게 놀랬던 게요. 사람들이 아 그래 이제 전기를 좀 올려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그래요?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약간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지 않나. 이것도 좀 끝장 토론 이런 거 음. 범국민 공론화 이런 것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료 인상이 피해가기 어려운 과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 올리고 지금 시급한 몇 가지 정책 과제를 이제 연내 좀 마무리하고 나면은 이 전기요금 인상 논의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제 생각엔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래도 좀 시작을 하지 그래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가정용 전기료 인상 불가피해 보이고요. 뭐 산업용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관세 여파,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적정 수준의 기후 환경 요금을 반영한 그런 전기료 인상 얘기를 꺼내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그 전 단계로 우리가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를 현실화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해서 우리가 지금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미래에 누릴 편익을 잘 따져보자. 이런 인식이 사회에 자리 잡는 그런 공론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댓글 보고도 느꼈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올여름에 뭐 너무 더웠고 뭐 마른 장마 사실 특이한 현상들이 많았어요. 최근 강릉 그 가뭄 사태에도 되게 관심이 높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감을 체감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고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뭐 국민들은 이런 거 좀 현실화하자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런 민심을 좀 잘 담아내서 그래요. 이거를 경제 정책, 사회 정책으로 이제 편해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잘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을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좀 가져봅니다. 꼭 그렇게 예.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전기요금이라는 거를 막 무조건 인상한다 이러면은 좀 부담으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한테는. 물가가 요즘에 좀 높다 그런데 보니까.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예. 우리나라 600만 명의 자영업자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물건을 비싸게 떼다가 싸게 팔면 그 자영업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죠. 예. 비싸게 사와가지고 싸게 팔면 돈이 남는 게 아니라 돈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시장이 꼭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쵸. 아니 이게 맞아요. 비싸게 원가가 비싼데 갑자기 더 싸게 팔라고 하니 얼마나 적자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그냥 원가는 당연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가격에 플러스 이제 각종 뭐 이산화탄소 배출과 같은 사회적 비용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반영해서 가격을 정상화시켜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생각이 바뀌고 맞아요. 행동이 바뀝니다. 네. 이 이상은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많이 고민해봤는데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기후로운 경제 생활을 맞아요. 주장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고 예. 그때 이제 어려우신 분들 특히
사회경제 약자분들에게는 정부가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복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게 전공법이다. 네. 저는 늘 이제 그런 생각 갖고 있고 아마 컨트롤 타워가 생겼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예. 자, 지금까지 첫 번째 이슈 살펴봤습니다.